김어준의 뉴스공장. 제너럴모터스 GM 미국 본사가 한국 GM 군산공장을 오는 5월까지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누적 적자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대한 입장 한국 GM의 노조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봉남 부지부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GM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부터 나옵니다. 예. 다른 이야기 이전에, 적자가 너무 많아서 경영이 어려워서 미국 본사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언론을 통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적자가 사실은 미국 본사에서 이윤을 다 가져가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채권단에 부채가 있었는데 그 부채를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저리로 그런 계약을 맺어뒀는데 이걸 갑자기 2012년, 2013년에 반반씩 해서 한 번에 돈을 갚고 미국 GM 본사에서 돈을 가져서 돈을 갚고 그리고 본사에 훨씬 더 비싼 이자로 이자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까 요약하면은 저리 부채를 고리 부채로 갈아타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고 그 덕분에 한국 GM이 이자만 5천억 가까이 미국 본사에 지급했다. 이렇게 요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한국 GM이 2013년까지는 흑자 회사였습니다. 흑자. 예. 예. 그런데 이제 2014년 들어가면서 갑자기 적자로 바뀝니다. 예. 네, 생산이나 그 내수, 수출, 판매 수량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적자로 전환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회사 측에 자료 제시를 요청을 했고 네. 내용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평상시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적자였는데 왜 갑자기 흑자였는데 왜 갑자기 적자가 됐느냐. 예. 예.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제시해 준 게 없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추정하건대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가격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완성차를 만들고 판매를 할 때 그 완성차 가격이나 수출 가격이나 또는 이제 반조립 상태로 수출을 하는 CKD 가격이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에 대비해서 저가로 미국에 인계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를 네. 미국으로 보낼 때 원가가 100원이라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120원, 130원에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본사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GM의 입장에서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구조상. 예. 예. 최소한 원가는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본사라 하더라도 예. 원가 이하로 가져가고 예. 자기들은 더 비싸게 파니까 예. 한국 GM이 가져갈 수익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00원에 만들었으면 뭐 105원이나 10원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95원에 보낸다는 거죠. 예를 예. 들면. 그 사실을 지금 새로 부임한 사장이 예. 말을 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원가보다 더 낮게 수출을 하고 있다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가 이하로 파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전 가격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비용 문제. 예. 그러니까 시중에서 그 대한민국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대출을 받는 이자가 적게는 0%대에서 많게는 이제 한 3% 정도 되는데 GM의 이제 그 자회사 개념으로 GM 홀딩스라는 이제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돈을 이제 빌리게 되는데 미국 본사에서 빌려온 거죠. 예. 그게 이제 5.3% 많게는 5.7%까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배 정도의 이자를 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 4년간 4,8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가까이. GM의 계열사인 한국 GM을 운영을 하면서 돈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하고 좀 더 그 생산적인 발전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돈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회사로서는 절대 반대는 일어나도 뭐 이자가 4%대였는데 2%대지면 은행을 갈아타죠, 보통은. 그렇죠. 개인들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꾸로는 안 일어나거든요. 네. 회사 입장에서 더군다나 뭐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이제 거꾸로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3% 이하의 때 이자를 주다가 5% 6% 가까이 되는 이자를 주는 대출로 갈아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갈아탔는데 그게 한국 GM으로는 본사인 미국 본사 쪽에서 돈을 빌려오는 걸로 갈아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안 내도 될 이자 비용을 그럼 5천억 가까이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사에다가. 예. 한국 GM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고.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예. 그냥 한국 GM 입장에서 보면 버리는 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자를 만들어 간 거라고 저기 추정하고 있는 거고. 또 있어요. 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개발비가 6천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특정해 2016년인가. 근데 그 개발비가 그러니까 한국 GM으로 특정 차를 개발한 다음에 차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로열티는 한국이 미국에 내고 뭐 이런 구조 말도 안 되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2013년부터 16년까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그 GM에 지급한 그 로열티를 포함한 개발비가 네.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 돈이라고 하면 지금 GM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 GM의 적자가 거의 상쇄되는 액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차량을 저희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서 개발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비용마저 저희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면서 저희 적자가 가중된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부평공장 생산하고 있는 말리부가 그 홈룸이라고 하는 그 개발차가 이제 북미입니다. 잠깐만 요 앞에 거부터 예. 정리하면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파는 차예요. 그런데 그 개발비를 한국이 떠안았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차를 한국에서 수입하면 개발비를 한국에서 떠안았으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 더 싸게 사온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혹은 로열티를 지급 안 합니까? 그게 예를 들면 볼트라는 전기차인데 예. 전혀 싸지가 않죠. 그리고 저희가 뭐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1년에 뭐 300도 500 정도 한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비용을 한국 GM이 떠안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작 300대 정도밖에 안 팔릴 차인데 예. 그 개발비 수천억을 한국이 떠안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 역시 한국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정작 한국에 사올 때는 그렇다고 싸게 사오는 것도 아니다. 네. 그럼 그 로열티는 내겠네요. 당연히 내죠. 그러니까 한국 GM 입장에서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일에다가 돈을 쓰고 그 혜택은 전혀 못 누리는 구조로 그렇게 개발비가 돌아갔다. 예. 그래서 돈이 그렇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거다. 네. 한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차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죠. 역시 이제 개발비를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 한국에서 생산한 거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도 예. 거기에 일정 부분 개발비를 내고 거기에 추가로 로열티라고 하는 대당 얼마씩의 그 비용을 추가로 본사 측에 주게 돼 있는 거죠. 한국에서 개발비를 넣어서 한국이 개발한 차도 또 로열티를 또 줘야 됩니까? 네. 참 희한하네요. 여기서 돈을 쓰고. 예.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예.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비용이 정리가 되고 확장 안 하고 적절한 사항들을 예.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예.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알 수는 없지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네. 예. 미국 본사에서 이제 적자 때문에 폐쇄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적자가 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지금 예를 들었듯이 그런 사안들로 한국 GM이 그러니까 장사를 잘못해서 적자를 낸 게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 한국에서 나온 흑자를 가져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적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있어요. 들어봤더니 이제 한국 GM에서 차를 만들 때 부품 중에 이제 미국 본사에서 가져온 게 있는데 예. 그런 부품을 미국에서 아주 비싸게 사오고 차는 또 싸게 가져가고 그런 구조도 있다고 하던데. 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옛날 대우자동차가 망하기 전에는 예. 그 차량의 그 조립 부품들이 대다수가 국내에서 이제
국내 업체를 통해서 수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GM 부도가 나고 GM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일부 국내 제작 업체를 통해서 수급하는 것도 있지만 네. 대다수가 지금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하게 돼 있어요. 부품을. 예. 그런데 그 가격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국내 업체를 이용해서 수급을 할 때 예를 들면 80원이었던 부품이 네. 이제 GM으로 넘어간 다음에 해외 사업장에서 수급을 하는 경우는 이제 100원, 110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원가가 상승하죠. 예. 그런데 GM 입장에서 보면 수급하는 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기존보다 단가가 내려간 거죠. 기존에 이제 GM이 130원에 구매를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110원이 됐으니까 한 25원 정도, 한 20% 가까이 절감이 된 건데 한국 GM은 반대로 한 20% 이상의 원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급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GM 입장에서는 한국의 물량이 추가로 늘어났으니까 예. 130을 하던 건 115원으로 떨어뜨려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미국에도 가져가고 한국에도 수급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에서 수급하면 되는 것을 괜히 수입하다 보니까 90원짜리가 110원이 돼서 네, 맞습니다. 적자가 생기고 예.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몇 년입니까? 4년까지는 13년까지는 그러니까 흑자였다면서요. 네. 근데 적자로 확 전환하게 된 것은 이자 비용 때문인가요? 왜 갑자기 그러니까 된 거죠? 복합적인 상황인데 GM이 이제 물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가서 통상임금에 대한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그동안 임금 받지 못했던 네. 임금 소송을 하면서 그게 이제 8천억 가까이 됐었는데 네. 그 비용을 임금 못 GM에서는 받았어요? 예. 제대로? 예. 8천억이나 못 받으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현대도 그렇고 다 대다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당시 이제 한 8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걸 GM이 이제 손실 처리를 했다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GM 회장을 만나면서 약속을 했죠. 그거 통상임금 처리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해주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안 줘도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이익 처리가 되긴 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갑자기 쉐보레를 유럽에서 철수하게 돼요. 예. GM이 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이제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예. 한국 GM이 처음에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 철수할 때도 결정한 게 아니라 GM이 본사 입장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들어가고 예. 나올 때도 본인들 결정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손실 비용을 전부 한국 GM이 떠안게 된 거죠. 아니 유럽 본사가 철수하는데 왜 한국 GM이 돈을 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쉐보레가 판매 부진이나 기타 이유로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철수와 관련된 이전 비용이나 혹은 손실을 처리해야 될 게 있겠죠. 예. 그 비용을 한국 GM이 떠안았어요? 네. 그거는 참 웃기는 일이네요. 한국 GM이 거기다 지사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사가 거기 지점을 낸 건데 철수하면서 비용을 얼마나 더 하는 겁니까, 그럼?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사 입장에서 한국 GM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흑자도 내고 있었고 그리고 잘 되고 있으니까 웬만한 비용은 이쪽에서 처리하도록 만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 한국 GM을 운영했는지. 근데 이게 갑자기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확 벌어진 이유가 GM이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약속했던 15년간은 경영권을 유지한다. 네. 그 기간이 끝나가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우그룹이 부도 사태를 맞고 2002년도에 결국에 GM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그때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 협약에 맺은 사항이 뭐 열 몇 가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사항이 자산의 5% 이상에 대해서 뭐 매각하거나 아니면 폐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비토권이라는 걸 갖게 돼 있었어요. 예, 15년간. 그래서 네. 15년간은 GM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제재 장치가 마련돼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섣불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6년 10월 16일부로 만료가 됐죠. 1년 반 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건을 이제 저희가 물론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예전에 상하이 기차가 쌍용 자동차를 목태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려해서 그 정치권에 이제 요청을 했었던 거고. 2016년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산업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예. 서한도 전달하고 그럼 했었는데. 이 일은 2014, 2015, 2016 내내 예상됐던 일이네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설마 그러겠냐. 예.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확실하게 안전장치 만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대 주주인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경전돌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라고. 설마 나가겠냐고 생각하지 말고 예. 2016년이면 끝나니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제 2014년부터 적자로 돌입했고 그리고 2013년부터 이런 적자가 계속 불어났으니까 이거 설마 먹튀 아닐까 싶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책은 마련해 달라. 예. 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대책이 전혀 없었군요. 예. 대책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제시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산업은행이 한번 한국GM을 실사를 했었는데 네. 그 이제 한국GM 경영진에서 뭐 이제 산업은행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가 한 2대 주주인데요. 예, 한 100가지가 넘는데 네. 그 중에 한 10가지 정도만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을 거부해서 2대 주주인데도 예, 도중에 그게 취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사하다가? 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둘 걸로. 사이의 계약 내용을 모르니까요.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예상됐던 문제이군요. 그러니까 2012, 13년부터 이상하게 갑자기 돈을 이자 비용을 그러니까 한국 GM에 있어야 될 현금을 빼나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이자 비용으로 5천억도 빼가고 혹은 유럽에서 철수하는 비용 한 6천억을 한국에 또 넘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개발 비용을 뭐 1조 8천억에 가까운 비용을 최근에 계속 떠넘기고.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흑자였던 한국 GM이 자꾸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것이 2016년에 경영권 유지 약속했던 조항이 만료돼서 이거 혹시 먹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노조 내에서 했다는 거네요. 네. 쌍용차 전례도 있고. 예. 쌍용차도 그랬죠. 중국에서 그렇게 쏙 빼서 먹튀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들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 구조고 정확하게 어떤 액수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자료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회사에 매년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매년 협상을, 임금교섭을 할 때 네. 요구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왜 어려운 건지 내용을 알려줘라. 그래서 그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내용을 알려주면 그리고 거기에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노동조합도 희생을 각오가 돼 있다. 네. 오픈을 해달라라고 공장 얘기하는데. 폐쇄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답변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노조가 강국 노조라서 그렇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노조가 강국 노조라서 그렇다. 근데 노조에서는 그게 아니라 경영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경영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패한 거죠. 그렇죠. 한국 GM이라고 하는 회사의 손해를 계속 입힌 거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미국 본사의 결정이라고 치고 그거 말고 시장에서도 실패한 게 있습니까? 경영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좀. 크루즈 그러니까 가격. 예를 들면 네. 방금 언급하셨는데 네. 작년 1월에 군산공장에서 크루즈가 새로 출시가 됐죠. 네, 폐쇄한다고 하는 공성회사. 예. 네, 그게 이제 실패한 이유가 차량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책정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경쟁사인 회사의 그
차량이 한 1,500만 원 후반대에서 판매가 시작되는데 저희 크루즈가 그것보다 한 3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요? 예. 소비자마다 선호도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걸 선호는 다를 수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장가에서 좀 말씀드리긴 비쌌다. 그렇고. 예. 그래서 그 판매 가격을 결정을 할 때 그 판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네. 저희 쪽에서 회사에 얘기를 했었죠.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있다. 시장가가 있는데. 그 제품군에서는 그 가격대를 벗어나면 정말 특이한 경우 아닌 이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왜 회사에서 안 받아들였습니까? 가격을 최소한 200만 원, 300만 원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안 산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건 소비자의 문제다. 소비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강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판매가 안 됐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가격을 200만 원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로부터 이제 등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낮춰도 거기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낮춰서 결국은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그 1,500만 대 가격을 내놨어도 타이밍을 놓쳤군요. 이제 소비자들이 안 사는 거죠. 소비자들 뭐 우롱한다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야 가격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이제야 가격을 내리니까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예. 타이밍을 놓쳤다, 마케팅 타이밍.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그러니까 또 그렇게 실패를 했다고 하면 그걸 추진한 사람이 예.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게 없습니다. 다 노조 탓을 하고 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GM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5천억의 추가 이자 비용을 예.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고대출로 넘어간 거.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예를 들어서 GM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줘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 건 또한 이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GM과 그 국내 금융권 두 곳 네. 중에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GM은 네. 뭐 물론 자료 제시한 거 없지만 네. 금융권에서 안 빌려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에서 비싼 네. 고리로 돈을 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사에서. 제가 모 금융권의 사람한테 들은 얘기로는 네. GM이 정식으로 네.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된다 안 된다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곳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액수의 대출이면 국내 금융권들이 다 알겠죠. 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쭉 받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그렇죠. 액수가 크면 금융권에 다 이제 소위 비딩을 한단 말이죠. 이제 좋은 조건으로. 근데 이제 금융권에서는 GM이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예. 둘 중 한 군데는 거짓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뭐 1년, 2년 적자를 그러니까 GM이 밝히는 적자를 봤다고는 하지만 한국 GM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돈을 안 빌려줄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자산이 2조 가까이 되는데요. 자, 둘 중에 한 군데는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아까 연구 개발비가 한국 GM이 거의 떠났다 보니까 연구 개발비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몇 배나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미국에서 개발된 자동차 연구 개발비를 한국에서 떠안는 거다. 한국에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네. 구체적인 자동차의 사례를 좀 들어주십시오. 뭐 말리부도 잠깐 얘기하셨고 스파크 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좀 확 와닿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트라는 예. 그 경우. 예. 스파크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까? 스파크는 그 개발 홈룸이 예. 저희 한국 GM입니다. 그러니까 GM의 전 사업장에서 그 스파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차를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예. 그래서 한국 GM에서 개발을 하고 수출을 하게 되는 차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약간 또 이제 의문스러운 건 모든 게 지금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예.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예, 자료를 제시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의문스러운 건 그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그 스파크 이전 거, 예. 이전의 스파크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개발비로 넘겨주는 비용이. 아, 개발비를 넘겨주는 예. 건데. 근데 지금 시판되는 이 스파크부터는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또 넘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엔지니어가 물론 본인들이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을 다시 개발해서 판매를 할 거라는 계획은 세우겠지만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우리 엔지니어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투입이 돼서 예. 한 건데 그마저도 일정 부분 개발비 용모로 빼간다는 게 저희로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다 개발하는데 개발비 그쪽에서 빼간다. 예. 자, 이제 오늘은 1차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GM 입장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이 앞으로 전개됨에 따라 다시 한번 모실 것 같은데, 이제 일각에서는 강성노조, 임금이 너무 높고 생산성의 문제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노조의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항상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노조의 문제라는 시각이 있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노조가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게 뭔지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각에서 강성노조, 그 다음에 네. 고임금의 노조, 규정노조가 돈 더 달라고 네. 생떼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네. 말들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일부 보수 언론 쪽 그리고 자본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네.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자본가도 이번에는 한국 자본가도 아니에요. 굳이 미국 자본가까지 옹호해줄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네. 아무리 보더라도. 정확히 사실을 알고 말을 하면 저희도 그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뭐 개선할 건 개선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답변은 좀 차치하고요. 답변을 가치를 못 느끼십니까? 예. 사실이 아니어서. 예. 그 정도다. 예. 그리고요.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노조 입장에서. 노조가 저희 노동조합에서 GM에 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자, 지금까지 적자를 만들었 것은 차치하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앞으로. 단순하게 정부의 지분 참여를 요청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GM이 한국 GM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미래 발전을 위한 존속을 위해서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먼저 자구 방안을 내놔야 된다. 자, 인원 구조가 조직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 조직 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각 사업장마다 어떤 차를 어떤 계획하에 투자를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AI로 넘어서서 이제 좌일주행차, 뭐 전기차, 수차 다 나오는데 그런 미래적인 차량 개발 또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집어넣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경영 계획부터 내놔라.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조합이나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 조합에서도 당연히 참여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경영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정부에 돈부터 내놓으라고 하고 강성 노조 탓을 한다. 예. 앞뒤가 바뀌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또 모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부지부장님이 나오실지 아니면 지부장님과 함께 나오실지 다른 분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 금속 노동조합 한국 GM 지부의 이봉남 부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인문결 연구소 소장보다는 이제는 뭡니까 제목이 뉴스 공장 하청공장장. 제목이 하청공장이에요? 네, 뉴스 하청공장. 뉴스 하청공장. 네. 뉴스 하청공장 공장장. 으로 계신 임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청공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돌아갑니다. 신나셨군요. 예. 많이들 들어주시니까 예. 이제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피드백도 아주 좋습니까? 네, 뭐 이 많은 그 언급들 해주시고 뭐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요구사항은 뭐? 음질을 개선하라. 음질을 개선하라. 그래서 조만간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뭐 좋은 저 장소를 좀 좋은 장소로 해서 녹음을 할 방법이 없을까? 돈도 안 내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요구는 많습니다. 아직 광고도 없고 순자비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좋은 일이 있겠죠. 좋은 일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들어주시고 예. 요구를 하고 그럼 요구하는 만큼 또 뭐도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사항이지만 자 하청 공장장님 이게 이제 부담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다가 다 못하면 하청 공장으로 가면 하청공장으로, 되는 네. 일부러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 못하시고 예고하고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전에는 이걸 다 말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 초조한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는 뭐 다 못하면은 또 그 하청 공장에서 하면 되니까 일부러 뭐 빼는 건 없고요. 안 그래도 오늘 좀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서론 사건들은 뭐가 있습니까? 서론 사건들. 서론 사건들 몇 가지 사실 서론도 큰 뭐 뉴스들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시리아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IS하고 연결될 얘기죠. 그렇죠. 근데 시리아가 이제 시리아 하면 우리가 IS 연결을 시켜가지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시고. 근데 그 사실 전부터 시리아 내전이 있었죠. 네. 지금 7, 8년이 돼가고 있는데 시리아 내전이.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이게 아랍의 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전부 이렇게 큰 어떤 민주화 운동 이런 게 있었는데 시리아에서 이게 억압을 당했죠. 억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제일 늦게. 네. 예, 정부군에 의해서 이제 아주 그 비열한 방법으로 또 탄압도 당했고 네. 그러면서 내란이 생긴 건데 워낙에 공권력이 약하다 보니까 반군 그리고 그 안에 민족 구성도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개입하기 그러니까요. 시작하고. 그 외세들이 개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복잡한 양상이 됐는데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 대 IS 작전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우군처럼 예. 이렇게 해서 대 IS 왜냐하면 정부군은 러시아가 지원하고 반군은 미국이 지원하는 형국이었는데 네. 둘 다 IS에 대해서는 협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IS가 거의 격퇴했다 싶으니까 네. 이제 그 대리전이 다시 시작됐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미군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대 IS 작전에 투입됐던 물론 육군이 실제로 이제 전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병력이 이제 철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 부분이 철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 대리전 양상이 더 부각이 된 게 직접 싸우지는 않고. 예. 그러죠. 그리고 이제 터키도 마침 그 아주 그 껄쩍지근한 그 주변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쿠르드족 예. 이 기회에 얘는 좀 치자라고 하면서 국경을 넘어와서 시리아 국경 쪽으로 넘어와서 치다가 보니까 미국하고 또 맞부딪히니까는 미국하고 지금 갈등이 있다가 왜냐하면 이제 쿠르드가 이 IS 격퇴전에서 공을 많이 공을 세웠죠. 공을 세웠기 때문에 네. 쿠르드는 독립하고 싶었는데 그 미국 때문에 무산됐고. 네. 그런데 이제 터키 내에 쿠르드 족이 1,000만 명이 넘게 산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나 저들이 분리 독립할 수 있다는 불안감, 네. 내지는 이 쿠르드를 관리해 왔는데 이 기회에 시리아까지 들어가가지고 네. 그 쿠르드도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이 자신들, 그러니까 터키 국 안에 있는 시리아들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믿으면서 그러니까는 그 원천부터 차단을 하자라고 네. 하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그 한 일주일 됐나요? 이스라엘 전투기가 격추됐죠. 공습을 하다 격추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까지 이제 개입을 하려고 이렇게 나서고 있으면서 이게 희비 공비에 생긴 곳에 자기들이 맞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다들. 네. 시리아가 이제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국들이 덤비면서 아주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IS 대 IS 작전보다 왜냐하면 그때는 타격이 분명했잖아요. 타겟이 하나 근데 지금은 피하 구별이 잘 안 되는 사방에서 내가 앞으로 총을 쏘는데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그럼 뒤를 쏠려 그러면 또 앞에서 날아오고 이런 형국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생 난리가 났고요. 네. 네. 이거를 좀 우리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의 욕심 때문에 더 커진 면도 있다고 예, 봅니다. 예. 물론 그런 게 있죠. 항상 그렇지만. 네.
그래서 이제 시리아 내전이 IS 격투로 끝날 것 같은데 아니 2라운드가 시작됐다. 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다 보셨죠. 총기 사고 또 났습니다. 네. 플로리다주에서 또 나가지고 근데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 미국에서 총기 사고 이건 문제가 뭘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사실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서 두 가지 해결책을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도적 문제 얘기라고 한쪽은 그 범인이 잘못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인이 그 인성이 잘못됐다든가 그놈이 뭐 정신이 이상하다든가. 근데 이제 미국 특히 이제 공화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후자 쪽으로 방법을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건 뭐 사실 여야 상관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그래왔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서는 이제 그 여야 구별이 좀 모호한 것이 미국 총기협회가 워낙 로비력이 강하고 돈 안 받은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오바마 정부 때는 지난번에 그 초등학교 총기 사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됐단 말이에요.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근데 항상 실패를 해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을 했잖아요. 범인 퇴학생. 맞습니다. 그리고 뭐 FBI가 미리 못 막았다고. 미리 못 막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등학생이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 FBI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걸 사전에 방어를 못했다 뭐 이런 논리를 했는데 그리고 또 민주당에다 또 이렇게 밀어붙이는 돌리는 그런 것 트윗을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바마 정부 당시에 자신들이 상하원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왜 안 해놓고서 이제 와서 말로 그러냐. 한마디로 자기들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또. 예, 근데 일부. 이제 그 미국의 The Hill이라고의 의회 전문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거는 사실관계가 틀리다. 오바마 정부 때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에 부딪혀서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신 이상자에 대해서 총기를 판매를 좀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오바마 정부 때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그걸 막았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 사실관계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또 했었죠. 아니 뭐 오바마 정부 때도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밀어붙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이걸 비난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공화당에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고, 난리가 났고, 이번에는 좀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당했던 학생 중에 생존자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스로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번에 안 그래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14일날 이 사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 14일날 미국 전역에서 꼭 플로리다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겠다 지금 공언을 한 상태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네, 고등학생들이 더 이상은 정부를 못 믿겠다. 우리가 나서자라고 수업 거부를 하고 길거리로 나서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라서 이게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개 방향에 따라서 큰 어떤 목소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이제 이 고등학생이 여자 학생인데 연설하는 걸 봤거든요. 이제 지금 미국에서 막 보도되고 있던데 총기협회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호소력 있게 트럼프 대통령 총기협회에서 얼마 받았냐고. 그게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하냐고. 우리 목숨값은 얼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부모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날 총기 사고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학생 중 하나가 굉장히 호소력 있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미국 사회의 반향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로비단체 1등이니까요. 총기협회가. 이번에 심지어는 사실 얼마 전에 14일에 발렌타인데이 아니었습니까?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연인에게 총을 선물하세요. 이런 광고를 할 정도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가 그런 게 광고가 통한다는. 슈퍼에 가면 월마트에 가면 거기 기관총 팔잖아요. 월마트에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총알도 팝니다. 거기 월마트에서.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인 개선으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뭐 어떻게 범인들 정신 건강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이번 주 메인 이슈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근데 메인 이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약만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남아공 얼마 전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남아공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아공 하면은 만델라 아주 정말 국가 브랜드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 만델라 하나로 남아공은 괜찮은 뭐 이제 잘 되는 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좀 심한 어떤 주마 대통령이었는데 물러난 대통령이 부패에다가 뭐 개인 비리에다가 여러 가지로 해서 물러났어요. 여기가 벌써 집권한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24년입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94년에 집권을 했죠. 24년 됐네요. 네. 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됐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하는 이제 그 정당이 여당으로 지금까지 집권해 온 거죠. 자, 요 뒷이야기는 하청공장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임상훈 하청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제너럴 모터스 GM 미국 본사가 한국 GM 군산 공장을 오는 5월까지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누적 적자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대한 입장 한국 GM의 노조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봉남 부지부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GM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부터 나옵니다. 예. 다른 이야기 이전에, 적자가 너무 많아서 경영이 어려워서 미국 본사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언론을 통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적자가 사실은 미국 본사에서 이유를 다 가져가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채권단에 부채가 있었는데 그 부채를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저리로 그런 계약을 맺어뒀는데 이걸 갑자기 2012년, 2013년에 반반씩 해서 한 번에 돈을 갚고 미국 GM 본사에서 돈을 가져서 돈을 갚고 그리고 본사에 훨씬 더 비싼 이자로 이자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까 요약하면은 저리 부채를 고리 부채로 갈아타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고 그 덕분에 한국 GM이 이자만 5천억 가까이 미국 본사에 지급했다. 이렇게 요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한국 GM이 2013년까지는 흑자 회사였습니다. 흑자. 예. 예. 그런데 이제 2014년 들어가면서 갑자기 적자로 바뀝니다. 예. 네, 생산이나 그 내수, 수출, 판매 수량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적자로 전환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회사 측에 자료 제시를 요청을 했고 내용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평상시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적자였는데 왜 갑자기 흑자였는데 왜 갑자기 적자가 됐느냐. 예. 예.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대입이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제시해 준 게 없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추정하건데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가격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완성차를 만들고 판매를 할 때 그 완성차 그렇죠. 역시 이제 개발비를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 한국에서 생산한 그러니까 거기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도 거기에 일정 부분 개발비를 내고 거기에 추가로 로열티라고 하는 대당 얼마씩의 그 비용을 추가로 본사 측에 주게 돼 있는 거죠. 한국에서 개발비를 넣어서 한국이 개발한 차도 또 로열티를 또 줘야 됩니까? 네. 참 희한하네요. 여기서 돈을 쓰고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비용이 정리가 되고 흑자가 나고 적자난 사항들을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알 수는 없지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예,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네. 네. 미국 본사에서 이제 적자 때문에 폐쇄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적자가 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지금 예를 들었듯이 그런 사안들로 한국 GM이 적자, 그러니까 장사를 잘못해서 적자를 낸 게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
한국에서 나온 흑자를 가져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적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있어요. 들어봤더니 이제 한국 GM에서 차를 만들 때 부품 중에 이제 미국 본사에서 가져온 게 있는데 예. 그런 부품을 미국에서 아주 비싸게 사오고 차는 또 싸게 가져가고 그런 구조도 있다고 하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옛날 대우자동차가 망하기 전에는 그 차량의 그 조립 부품들이 대다수가 국내에서 이제 국내 업체를 통해서 수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GM 부도가 나고 GM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일부 국내 제작 업체를 통해서 수급하는 것도 있지만 네. 대다수가 지금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하게 돼 있어요. 부품을. 예. 예. 그런데 그 가격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국내 업체를 이용해서 수급을 할 때 예를 들면 80원이었던 부품이 예. 이제 GM으로 넘어간 다음에 해외 사업장에서 수급을 하는 경우는 이제 100원, 110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원가가 상승하죠. 예. 예. 그런데 GM 입장에서 보면 수급하는 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 기존보다 단가가 내려간 거죠. 기존에 이제 GM이 130원에 구매를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110원이 됐으니까 한 25원 정도, 한 20% 가까이 절감이 된 건데 한국 GM은 반대로 한 20% 이상의 원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급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GM 입장에서는 한국의 물량 가격이나 수출 가격이나 네. 또는 이제 반조립 상태로 수출을 하는 CKD 가격이 네.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네. 그러니까 제조 원가에 대비해서 저가로 미국에 인계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를 네. 미국으로 보낼 때 원가가 100원이라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네. 120원, 130원에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본사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GM의 입장에서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구조상. 예. 예, 최소한 원가는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본사라 하더라도 예. 원가 이하로 가져가고 예. 자기들은 더 비싸게 파니까 예. 한국 GM이 가져갈 수익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00원에 만들었으면 뭐 105원이나 10원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95원에 보낸다는 거죠. 예를 예. 들면. 그 사실을 지금 새로 부임한 사장이 예. 말을 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원가보다 더 낮게 수출을 하고 있다고. 아, 이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가 이하로 파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전 가격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비용 문제. 예. 그러니까 시중에서 대한민국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는 이자가 예. 적게는 0%대에서 많게는 이제 한 3% 정도 되는데 예. GM의 이제 자회사 개념으로 GM 홀딩스라는 이제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돈을 이제 빌리게 되는데 미국 본사에서 빌려온 거죠. 예. 그게 이제 5.3% 많게는 5.7%까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배 정도의 이자를 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 4년간 4,8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럴 가까이. GM의 계열사인 한국 GM을 운영을 하면서 예. 돈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하고 좀 더 생산적인 발전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예. 돈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회사로서는 절대 반대는 일어나도 뭐 이자가 4%대였는데 2%대 좀 은행을 갈아타죠, 보통은. 그렇죠. 개인들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꾸로는 안 일어나거든요. 네. 회사 입장에서 더군다나 뭐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근데 이제 거꾸로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3% 이하의 때 이자를 주다가 5% 6% 가까이 되는 이자를 주는 대출로 갈아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갈아탔는데 그게 한국 GM으로는 본사인 미국 본사 쪽에서 돈을 빌려오는 걸로 갈아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안내량이 추가로 늘어났으니까 예. 130을 하던 건 115원으로 떨어뜨려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미국에도 가져가고 한국에도 수급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에서 수급하면 되는 것을 괜히 수입하다 보니까 90원짜리가 110원이 돼서 네, 맞습니다. 적자가 생기고 예.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몇 년입니까? 4년까지는 13년까지는 그러니까 흑자였다면서요. 네. 근데 적자로 확 전환하게 된 것은 이자 비용 때문인가요? 뭐 왜 갑자기
적자가 그러니까 된 거죠? 복합적인 상황인데 GM이 이제 물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가서 통상임금에 대한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그동안 임금 받지 못했던 네. 임금 소송을 하면서 그게 이제 8천억 가까이 됐었는데 네. 그 비용을 임금 못 GM에서는 받았어요? 예. 제대로? 예. 8천억이나 못 받으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그 뭐 현대도 그렇고 다 대다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당시 이제 한 8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걸 GM이 이제 손실 처리를 했다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GM 그 미국에 가서 GM 회장을 만나면서 약속을 했죠. 그거 통상임금 처리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해주겠다는 거는 노조, 그러니까. 안 줘도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이익 처리가 되긴 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갑자기 쉐보레를 유럽에서 철수하게 돼요. 예. GM이. 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이제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예. 한국 GM이 처음에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 그 철수할 때도 결정한 게 아니라 GM이 본사 입장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들어가고 예. 나올 때도 본인들 결정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손실 비용을 전부 한국 GM이 떠안게 된 거죠. 아니, 유럽 본사가 철수하는데 왜 한국 GM이 돈을 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쉐보레가 판매 부진이나 기타 이유로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철수와 관련된 이전 비용이나 혹은 손실을 처리해야 될 게 있겠죠. 예. 그 비용을 한국 GM이 떠안았어요? 네. 그거는 참 웃기는 일이네요. 한국 GM이 거기다 지사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사가 거기 지점을 낸 건데 철수하면서 비용을 얼마나 더 하는 겁니까, 그럼?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낼 이자 비용을 그럼 5천억 가까이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본사에다가. 예. 한국 GM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고.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예. 그냥 한국 GM 입장에서 보면 버리는 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자를 만들어 간 거라고 저기 추정하고 있는 거고. 또 있어요. 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개발비가 6천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특정해 2016년인가. 근데 그 개발비가 그러니까 한국 GM으로 특정 차를 개발한 다음에 차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로열티는 한국이 미국에 내고 뭐 이런 구조 말도 안 되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2013년부터 16년까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그 GM에 지급한 그 로열티를 포함한 개발비가 네.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 돈이라고 하면 지금 GM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 GM 적자가 거의 상쇄되는 액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차량을 저희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서 개발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비용마저 저희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면서 저희 적자가 가중된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부평공장 생산하고 있는 말리부가 그 홈룸이라고 하는 그 개발차가 이제 북미입니다. 네. 잠깐만 요 앞에 거부터 예. 정리하면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파는 차예요. 그런데 그 개발비를 한국이 떠안았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차를 한국에서 수입하면 개발비를 한국에서 떠안았으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 더 싸게 사온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혹은 로열티를 지급 안 합니까? 그게 예를 들면 볼트라는 전기차인데 예. 전혀 싸지가 않죠. 그리고 저희가 뭐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1년에 뭐 300도 500 정도 한정적으로 공급하라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비용을 한국 GM이 떠안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작 300대 정도밖에 안 팔릴 차인데 예. 그 개발비 수천억을 한국이 떠안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 역시 한국이 떠안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정작 한국에 사올 때는 그렇다고 싸게 사오는 것도 아니다. 네. 그럼 로열티는 내겠네요. 당연히 내죠. 그러니까 한국 GM의 입장에서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일에다가 돈을 쓰고 그 혜택은 전혀 못 누리는 구조로 그렇게 개발비가 돌아갔다. 예. 그래서 돈이 그렇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거다. 네. 한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차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